Me better when I'm with you. 자, 추석들 잘 쓰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빅데이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 그 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이런 진행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DNA 스토리지라는 이런 이제 시스템입니다. 이 DNA 스토리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DNA를 저장 장치로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런 방식을 DNA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DNA는요, 인간의 경험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나해 오면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들을 DNA에 저장을 해 놓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와 우리가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역시도 저장 장치라는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DNA라는 이런 이제 메모리, 저장 장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는 2020년이 되면요, 44조 기가바이트라는 상상도 못할 이 엄청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와 이 메모리 가지고는 이 늘어나고 있는, 광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데이터를 절대 보관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새로운 저장 매체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최근에 미국 연구진이 대장균의 유전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들이는 데 성공을 했죠. 이 동영상 속에 품은 이제 동영상을 저장하고 다니는 세균이 이제 탄생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균이 쉽게 말하면 이 저장 데이터가 된 셈이죠. 이거 마치 뭐 외계인 소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 참 상상하지도 못한 이제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대장균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 기술, 바로 DNA 스토리지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가 생겨나고 병렬형 컴퓨터가 생겨나기 시작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학습, 그러니까 뛰어난 인공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엄청난 교육 자료가 필요한 거죠. 그만큼의 컴퓨터가 이제 습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건데, 핵심은 그 저장 매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할수록 그에 걸맞는 저장 매체와 반도체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첫 번째에 대한 이제 이 유대인들이라든지 자본가들에 대한 고민이 뭐였냐? 바로 양자 컴퓨터의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광대한 네트가 필요하다. 광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뭘 먼저 바꿔야 되느냐? 바로 저장 매체를 바꿔야 된다. 기존의 하드드라이브나 SSD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배우고 있는 이 학습 능력이라든지 광대한 데이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안정적인 AI 시스템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광대한 데이터입니다. 이 광대한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 자료들이 안정적으로 잘 보관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앞으로의 이 강한 AI 시스템들은요,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AI에 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드디스크와 플로피디스크의 메모리의 저장 기간은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이 되면 40조 기가바이트 이상의 엄청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10년만 지나더라도 거의 2배빵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드와 SSD로는 한계가 있는 거야, 이미.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10년 갖고 10년마다 계속 백업할 거예요? 거기에 따라 백업을 하면서 손상되는 데이터는 어떻게 할 것이며, 거기에 또 시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우리가 완벽한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가장 풀어야 될 숙제, 일단 뭐 양자 컴퓨터가 나왔으니까 이건 풀었고, 다음에 숙제가 뭐냐면 바로 저장 매체, 새로운 저장 매체에 대한 보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요, 이제 데이터의 보존의 시대입니다. 보존.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걸 어떻게 획기적으로 데이터의 손상이 없이 보존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자꾸 옮겼다가 복사했다가 붙여넣었다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꾸준히 움직이지 않고 계속 축적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하드디스크, 저장 매체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DNA 스토리지의 장점, 그러니까 저장 장치의 장점은요, 뭐냐면요, 바로 아까도 말했다시피 SSD와 하드는 10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거는 최소 100년에서요, 어떠한 혹독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100년 이상에서 길게는 1000년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데이터의 보존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요, 현재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모든 데이터 자료를 이 저장을 한다고 만약에 쳤을 때, 지금 돌아다니는 모든 자료, 지구에 돌아다니는 모든 자료를 다 저장한다고 했을 때도 신발 상자 하나 정도면 이 DNA 스토리지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결국 이 저장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요. SSD나 하드로서는 불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니까. 아무리 CPU가 좋으면 뭐합니까? 하드 옛날 구형 하드 써보십시오. 이게 전송 속도가 느려서 이게 기다려야 돼, CPU가. 하지만 저런 거대한 DNA 저장 매체 발전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가 쉬지 않고 학습하고 개발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데이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정보는요, 앞으로 과거의 산업혁명 시기에서 겪었던 가장 중요했던 사업이 뭐였습니까? 바로 석유 사업 아니었습니까? 록펠러가 그래서 석유 사업을 건드린 거고, 석유 사업으로 돈을 번 거죠. 그것처럼 앞으로는 바로 데이터 확보와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데이터는 제2의 석유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회사들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페이스북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구글도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데이터 중심의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주력으로 키우고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 바로 빅데이터의 폭발적인 데이터 양을 처리해야 되기 위해서 바로 대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고, 뭐 구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지금 올인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고 이제 삼성 반도체가 지금까지 훨훨 이런 이제 날아갔던 이유도 바로 이 지금 데이터 센터의 구축 때문일 확률이 아주 크고요.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인 사업을 엄청나게 돈 벌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보존에 데이터 센터가 구축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저장 매체들이 팔려 나갔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우리가 말했던 채굴 때문에 엄청난 반도체가 팔렸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봤던 회사가 삼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흐름에서 삼성이 옛날 스마트폰을 우리한테 빡 납품했듯이 열심히 지금 얘네들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조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매매 한순간순간 1분 1초마다 계속해서 데이터는 생성이 됩니다. 누군가가 분명히 그 정보를 만들고 또 누군가가 그 정보를 보고, 그러니까 쉬지 않고 데이터는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구축, 데이터 센터의 구축은요, 쉼없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건, 그런다고 계속 늘릴 거야? 뭐 재밌게 말하면요, 뭐 데이터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말 그대로 저장 매치 안 바꾸고 계속 둬봐요. 그럼 뭐 대한민국 전체를 다 나중에 뭐 데이터 센터로 만들 거요? 아니면은 뭐 제주도만한 섬을 갖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저장 매체는 계속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DNA 스토리지에 대한 이제 연구를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1999년도에 불과 23자의 메시지를 인코딩하고 복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의미 없던 이런 이제 저장 매체가 지난 4월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워싱턴 주립대 연구팀이 DNA로 합성된 이미지 파일을, 3개의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는 이제 EMBL, 그 다음에 유로피안 바이오 인포메틱스 인스티튜트, 뭐 이런 이제 회사들이 모여서 마틴 루서킹의 I have a dream, 그러니까 이게 연설이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 연설을 mp3 버전으로 DNA에 저장을 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서는요, 이 밴드 오케이고라는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해서요, 뭐 갖가지 예술작품과 그 다음에 100가지 이상의 언어로 쓰인 세계 인권 선언문, 그 다음에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책 100여 권, 그 다음에 비영리 크롭 트러스트의 씨앗 데이터베이스 등이 바로 이 DNA, 모든 정보 DNA의 한 가닥에 저장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대부분들은요, 다 마그네틱과 광합 미디어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장 측면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테이프 기술이 가장 앞서 있고요. 최근에 이제 185TB까지 커지면서요, 집적도에 가장 큰 향상을 이뤄냈죠, 이 테이프 기술이. 이 테이프 기술의 스토리지는요, 집적도 밀리미터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mm당 10GB로 현재 상용화된 저장 매체 스토리지 중 가장 집적도가 높은 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는 1PB까지 저장할 수 있는 광학 디스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를 했는데, 이는요 밀리미터당 100GB에 해당하는 집적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죠.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발전한다고 해도 데이터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고요, 현재. 그 다음에 제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하지만 지금 쓰고 있는 이 마그네틱과 광합 미디어 기술에는 이미 그 한계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막상 이런 제품들이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제품에 수백만 개 이상이 필요하고요. 이를 이제 방치해둘 경우에 엄청난 이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물리적인 데이터의 손실, 그 다음에 전기의 엄청난 로스를 볼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이제 DNA 스토리지는 이론적으로 1mm당 1엑사바이트 정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뭐 베타, 테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엇갈려 하시는데, 기존 스토리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밀리미터당 100GB의 이 저장 매체보다 1억 배에 달하는 집적도가 나옵니다, DNA가. 그래서 이 DNA 기반 스토리지는 영원한 저장 매체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거의 뭐 확정적인 겁니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결국은 DNA는요, 가장 최적의 정보 스토리지입니다. 이걸 따라갈 건 없어요. 왜냐하면 최근 스페인 한 동굴에서 발견된 43만 년 된 인간의 조상뼈가 나옵니다, 이 뉴스에서도. 근데 재밌는 게 여기서 DNA가 추출이 된다니까요. DNA라는 건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 방사능처럼. 그래서 이게 자료가 갑자기 획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그 DNA 정보가 점점 반감기를 갖고 사라지기 때문에 이 DNA를 넘어설 수 있는 보존 저장 매체를 앞으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즉 아주 보관만 잘하면, 신선하게 냉동으로 건조하게 잘만 보관한다면요, 이 DNA에 저장된 이 저장 데이터들은요, 수십만 년이 흐른다 해도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설을 내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DNA 스토리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몰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의 파트너 설계자 더그 카르미안이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3년 이내 최소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데이터 센터 중에 한 곳에 DNA의 일정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최초의 상용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이 DNA 스토리지 데이터 이 저장 매체가 생기면요,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I 비서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가장 크게 변화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2020년 안으로 이 DNA 저장 매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2020년경에 본격적으로 지금 상용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자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꾸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이 자꾸 문제가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저 저장 매체에 대한 DNA 이 저장 매체에 대한 시스템을 공고하게 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엄청난 데이터 양을 저장해야 되는 압박감 때문에요. 상당히 로스되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담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다 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DNA 스토리지가 다 커버해주게 되면요.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판단하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더욱 공고해진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현재 지금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슬라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동주행 시스템들, 그 다음에 AI 비서들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뭐 더 이상 실수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계속 양자 컴퓨터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저장 매체가 그걸 못 따라와. 근데 DNA 스토리지가 되게 되면 양자 컴퓨터가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조성되고요.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과 이 비서들, AI 비서들이 가장 크게 첫 번째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DNA 스토리지 기술의 선두업체라 하면은 IBM이 가장 앞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러니까 모든 거 정해져 있어. IBM, 마이크로소프트사, 구글 요 세 개의 주축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은 다 파생돼서 가는 하나의 돛담배 같은 그런 회사들. 결국은 이 세 개의 회사들이 상당히 냄새나고 의심스럽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이 기술을 최대하게 이용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 우리가 늘 말하고 있던 정보의 신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회사들이 움직이겠습니까? 페이스북, 아마존, 그 다음에 알리바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카카오겠죠?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줄일게요. 등등등. 그 다음에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되돌아봐라. 과거를 되돌아봐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DNA 스토리지에 대한 개발을 IBM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추진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양산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과거 스마트폰, 누가 양산했습니까? 애플에서 만들고 구글에서 만든 거 누가 양산했습니까? 삼성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삼성이 이 DNA 스토리지 기술의 양산에 대한 수요를 맞추게 될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 이 반도체 이 부분을 IBM이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 보고 이 반도체 양산을 만들라고. 결국은 이거 누가 만들겠습니까? SK나 삼성이 또 총대를 메고 또 열심히 만들어내겠죠. 반도체 사업에서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BM과 삼성은 아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고,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IBM 대신에 열심히 만들어줬던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우에 개발이 되고 있냐면요. 잘 보시면 한국 IBM과 카이스트가 2009년 6월 18일에 컴퓨팅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후 DNA 구조 반도체 제작 IBM 차세대 칩 기술 발표라는 뉴스가 뜹니다. 그러니까 결국 IBM과 카이스트가 MOU 체결을 통해서 IBM에서 반도체, 그러니까 DNA 반도체에 대한 이 기술들을 넘겨준 거죠, 카이스트에.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DNA를 이용한 반도체 기술 개발을 했다고 국내 연구진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국내 연구진이 어디냐면요,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에서 DNA를 이용한 반도체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로 특허를 출원 중이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IBM과 MOU를 체결한 후에 반도체, 이 DNA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IBM의 기술력을 통해서 한국이 개발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좀 짜증날라 그러는데 IBM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저 스토리지, 한마디로 DNA 스토리지를 만드는데 엄청난 화학 공정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쓰고 있는 반도체보다 더 독한 화학약품들이 들어간다고. 또 짜증날라 그러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IBM이 과거에 삼성한테 줬던 방식과 똑같은 짓거리로 지금 저걸 주고 있단 말이에요.
병 걸려 죽든 뭐하든 상관 안 하고 저 더러운 3D 사업을 또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결국 DNA 반도체에 대한 모든 기술권은요, IBM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특허에 대한 저 흐름을 통해서 삼성이 DNA의 반도체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SK도 있고 이 두 회사가 양산체제로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저게 계획적으로 저렇게 DNA 반도체 시장을 IBM이 던져준 흐름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명분으로 삼성과 SK는 DNA 반도체의 양산에 주력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늘 이런 식이에요. 한국에서 직접적으로 개발이 됐고 연구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 뒤에 유대인 글로벌 회사들이 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기존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찍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만 전라리 만들었단 말이지. 삼성전자에서만 찍어대고 삼성전자에서만 반도체 나오고 SSD 나오고 VRAM 나오고 뭐 이지랄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 갑자기 뜬금없는 회사가 갑자기 얼마 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회사가 뭡니까? 바로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예? 이 바이오로직스가 정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 회사일까요? 만약에 DNA 스토로지에 대한 기술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아무래도 이 공학 쪽이겠죠? 그럼 바이오시밀러, 의심스럽습니다. 이 반도체만 만들던 이런 삼성전자가 갑자기 바이오시밀러에 투자를 한다. 뭔가 냄새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아마 내 예상은. 솔직히 삼성이 장사꾼 놈들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업가는 아니죠. 근데 이렇게 리스크가 클 정도로 생산 설비를 급하게 증설하고 투자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 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아무리 실적과 성과도 없었던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복제약을 엄청나게 주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웃긴 시나리오라니까. 이거 시트콤이야 이거. 아니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셀트리온이 있는데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갑자기 몰리냐고. 그 다음에 뭐 좀 시간 지나서 한번 이거는 지켜보자고요.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SK 케미칼을 증설하거나 그 다음에 셀트리온 인수를 감행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M&A, DNA 스토로지 대량 생산 체제를 위한 M&A가 진행되고 있을지 안 있을지 한번 지켜보잔 말이죠. 만약에 SK 쪽에서 이 셀트리온 같은 회사를 M&A 하거나 아니면 SK 케미칼을 증설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면요, 이건 백반 삼성과 SK가 바로 DNA 스토로지, DNA 저장 매체에 대해서 직접적인 양산체제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양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보다 DNA를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기술 개발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생명체 DNA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풍부하게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데이터 저장 및 해동에 필요한 기술은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송, 우리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파일을 꺼내올 때 그 속도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금 SSD나 하드에 비해서 매우 느리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 시스템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 DNA 스토로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복잡한 화학 공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충분한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스토리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편집, 복제, 해독 등의 일련의 과정들이 자유롭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보다 정교한 DNA 합성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죠. 이건 역시 현재 지금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 이 DNA 데이터를 MS에서 해독하는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 이 1300만 개 이상의 DNA 조각을 사용을 했는데 이 작업을 위해서 80만 달러 이상이 투자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 스토리지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가격 1300만 개 이상의 DNA를 통해서 80만 달러에 투자가 됐잖아요. 요 가격보다 1만 배 이상 낮은 수준으로 떨어져야지만 양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DNA의 정보를 기록하고 읽는 속도 역시 지금보다 훨씬 빨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정보를 저장해야 되고 검색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정보를 지울 수도 있어야 되는 이 능력이 바로 스토리지의 기술의 필수 조건인데, 현재 DNA 데이터 저장 속도는요 초당 400바이트 수준밖에 안 돼요. 이거는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이야 아직까지는. 근데 이런 문제점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고요. 결국은 3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이제 본격적인 이 DNA 스토리지의 이제 상용화를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삼성이 빠질 수가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엄청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IT 기업들은 현재 DNA 스토리지 잠재성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유는 뭐냐면 클라우드 컴퓨팅이 IT 사업의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면요, 이 데이터 수용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 데이터 수용 능력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야지만 앞으로의 4차 산업에서 분명히 큰 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도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머리에 칩이 박히네 막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DNA의 배열을 조작해서요, 이게 반도체도 될 수도 있고요, 또 CPU, 그러니까 CPU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DNA 이 반도체에 대한 시스템으로 반도체와 그 다음에 CPU를 동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하드까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몸에 저 DNA 스토리지 하나만 박혀도요, CPU도 될 수 있고 램도 될 수 있고 하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저거 하나로 인해서 인간의 몸이 컴퓨터처럼 운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DNA 조합으로 인해서요, 우리가 기본적인 저장 데이터만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DNA 스토리지를 통해서 하드웨어, IT 하드웨어라는 하나의 이 분야일 뿐이지, 이걸 통해서 융복합을 해서요, 어떤 합성 생물학 쪽에도 이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헬스케어, 그 다음에 DNA 칩, 삼성에서 다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로직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DNA 암호 해독에 대한 어떤 분석들이, 이게 이제 DNA 칩을 통해서 자꾸 이제 이게 염기 서열 같은 것들이 자꾸 이게 이제 분석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결국 유전자 결함 치료에도 상당한 플러스적인 요소가 된다. 특히 암 치료, 유전자 치료 중에서 특히 암 치료인데, 이러한 우리가 현재 DNA의 어떠한 이 문제점과 분석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력으로 다가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이제 유전자의 암호 해독에 대한 이런 연구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면요, 암과 치매 그리고 알츠하이머 뭐 같은 건데, 결국 이러한 어떤 병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췌장암,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치료법에 대한 해답을 좀 더 깊숙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원자와 전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DNA를 통해서 완벽한 4차 사업의 산업에 대한 이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 이 지구 전체 지구를요, 하나의 컴퓨터화된 시스템으로 만들겠다라는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거대한 컴퓨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삼성 SD에서 만들고 있는 바이오 인포메딕스라는 이 컴퓨터 역시도요,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이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오 스토리지가 만들어지는 것도 저 세계 수집, 관리, 저장, 분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고요. 결국 이게 인간의 유전체에 대한 어떤 결함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 DNA 정보가 약 인간의 염기 서열에 상당히 어떤 중요한 맞춤 질병과 예방 처방 등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양자 컴퓨터가 나옴으로 인해서 양자 컴퓨터의 운영 체제가 반드시 생기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던 하둡 같은 기술이
이 4차 산업을 통해서 갑자기 성장하게 됐고요. 결국은 이 하둡이 엄청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이 분석 시스템이죠. 핵심적으로 가장 완벽한 처리를 하고 완벽한 이제 시스템의 운영을 돕는 건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고, 우리 사람의 인간의 어떤 시스템, DNA 시스템이 이제 컴퓨터화되기 시작한다. 이걸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결국 사람 몸이 이 DNA 스토리지와 같은 이런 하나의 IT, 생물의, 그러니까 바이오 IT가 되기 시작하면요, 인간과 컴퓨터의 이런 이 선이 없어지게 된다. 결국은 인간이 컴퓨터와 하나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결론은 인간과 컴퓨터의 다양한 시스템이 파생되기 시작할 거고요. 그 베리칩을 넣는다. 이제 이 개념이 한 단계 더 발전되면 바로 DNA 스토리지의 컴퓨터, 그리고 DNA의 시스템을 통해서 인간이 살아 움직이게 된다. 결국.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베리칩이 상당히 고전화된 지금 현재 시스템이라고 보면요, 지금 이것이 10년 안에 만약에 상용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람들이 어디 있고 뭘 하는지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인데, 핵심적으로 그게 인간의 DNA에 대한 이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이러한 시스템의 흐름대로 움직이게 될 거고요. 결국은 앞서 말했듯이 이런 기술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성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컴퓨터가 점점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중요한 어떤 작업을 위해서 탁상 위에 놓았다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핸드폰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으로 변했던 것이 이제 우리의 몸속으로 침투하기 시작할 것이다. 근데 과연 이러한 이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이제 언제 어느 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데이터화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굳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바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기억해낼 수 있는 분명한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지 재앙이 될 것인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일이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몸에 이런 것들이 침투하기 시작하면요, 인간을 쉽게 말해서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시스템보다 더욱더 완벽하게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전방송에서 말했던 정보의 통합은요, 바로 이 DNA 스토리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DNA 스토리지를 통해서 너도 나도 스마트폰의 기능이 저 DNA 스토리지의 개발로 인해서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인간의 이 정보들은 하나가 됩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만약에 심고 생활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즉 하나가 된다. 그게 바로 뉴 월드 오더라는 겁니다. 이 뉴 월드 오더는요, 음모론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이미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몇 번 명시한 그 사람, 뭐 교황도 그랬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 이런 가문들도 이 뉴 월드 오더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젠더 2030이라는 이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뉴 월드 오더에 대한 직접적인 아젠다가 바로 2030 아젠다라고 하는데, 이 아젠다의 실질적인 발표와 논평을 했던 사람이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달에 유엔을 통해서 이미 이 아젠다에 대한 이 논평을 교황이 직접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아젠다 2030을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진정한 원형의 틀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뉴 월드 오더가 음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결국은 인간의 이 통제와 통합, 국가를 허문다라는 의미는요, 바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사람들의 몸속에 투여하고 결국 그 정보들, 그 관리들을 전부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을 지금 추진 중이다. 그게 대표적인 예로 바로 DNA 스토리지와 DNA 반도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고 생성해내는 회사들이 바로 지금 한국에 있는 글로벌 회사들이다. 삼성과 SK, 그 다음에 LG. 어차피 스마트폰을 배포했듯이 저 DNA 스토리지에 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사람의 몸에 심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초인공지능 있죠. 초인공지능이 그 앞서 말했던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나사에서 이야기했던 100년 안에 이러한 시스템이 나온다라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이 끊어진 단층적인 정보들이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정보들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면 결국 눈을 떠서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자료가 엄청나겠죠. 한 사람만 따지더라도 엄청난 양이 되겠죠. 100년, 1세기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니까 결국은 DNA 스토리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 매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인간이 생활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담아놓기 위한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다. 그 핵심적인 게 바로 DNA 스토리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을 세고 왔더니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우리 신고가 들어왔어요, 방송이. 근데 도대체 왜 신고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신고가 들어온 게 아무래도 제가 방송을 너무 좀 싸가지없게 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라는 방송으로 생각을 저도 한번 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뭐 욕하는 거 솔직히 뭐 가족끼리 같이 듣고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갑자기, 저기 옆에, 이 뭐라 그러지? 뭐 자식들이 듣고 있는데, 욕 나오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래도 욕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좀 많이 우회해서, 아니면 뭐, 재미있게 한번 욕이 없이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흘러가는 거는 피해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어떤 크레딧 카드 같은 이런 신용카드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 환경 자체의 인프라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어쩔 수 없는 대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사용 안 할 수도 없다. 참 위치를 모르시죠, 솔직히.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것을 유추할 수 있다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보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더 빨리 대처할 수 있고, 더 빨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점들을 노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늘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늘 남들보다 더 먼 거리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